자, 완료본이에요. 지금 제가 완료본 화면을 보고 있고요. 세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거 배웠죠? 벽돌 레이아웃이라는 거 메이슨이 배웠어요. 자, 제가 완료본에 뭐를 열어 드릴 거냐면 인덱스 파일을 열 거예요. 완료본에 인덱스 파일을 열 건데 지금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벽돌 레이아웃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인덱스 파일, 파이널 폴더 안에 있는 이 인덱스 파일을 제가 코드를 열어보겠다고요. 열어봅니다. 얘를 코드를 본다고요. 자, 코드를 보면 이미지가 없어요. 완료본인데 이미지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더보기를 하려면 더보기 클릭해서 뒤에 들어오는 걸 하려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우리가 좀 전에 웨더 API를 해봤지 않습니까? 웨더 API도 우리 데이터에 없는 건데 거기에서 JSON 파일의 형식에서 가져와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열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넣었던 것처럼 얘도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HTML, CSS, jQuery까지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직접 넣었다고요. 이미지를 직접 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안 되냐면 뒤에서 로드 뭐가 안 돼요. 할 수가 없다고요. 더 눌러서 지금 얘를 다시 벽돌 내어서 채우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다고요. 최근의 웹페이지들은 더보기가 있는 웹페이지는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소스가 없다고요. 저기에 있는 데이터는 다운받으신 거 보면 데이터의 폴더에 가보세요. 데이터의 폴더에 가보시면 content JSON이라는 파일이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웨더 API에서 불러왔던 그 형식과 똑같은 파일입니다. JSON 파일을 열어보실게요. 예, JSON 열어보십니다. 배열 형식으로 대괄호로 시작을 하고 있고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중괄호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여기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질 작은 이미지 그리고 큰 이미지 이렇게 있고 이 이미지의 타이틀 이렇게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만약에 얘를 클릭해서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목을 링크라는 항목을 더 만들고 거기에 값은 뭐야? 라고 해서 써주시는 거라고요. 값이요. 만약에 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이 이미지의 저작자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author라고 해서 마음대로 author라고 해서 이름을 넣으면 된다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은 정해진 이름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고요. 아까 웨더 API를 봤을 때도 그 미니니 맥스니 이런 것들이 걔가 만든 구조만 지키면 되지 그 이름을 뭐라고 쓰라는 규칙은 없다고요. 규칙이 없이 이 구조로만 돼 있으면 이게 하나의 온전한 데이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임시로 두 개를 한번 넣어서 예시로 보여드려 봤고요. 그러면 얘가 이 데이터 안에 이미지 안에 썸에 있는 이 값을 어디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 빈 곳에 넣어주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형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그렇게 넣어줘야 여기에서 어디까지만 맨 처음에는 하나, 둘, 세 개까지만 보여줘 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더보기를 누르면 그 뒤에 거 얘를 보여줘 라는 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벤치마킹에서 웹페이지를 볼 때 더보기가 되는 곳은 더보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HTML에 없다고요. 대부분 다 XML이나 JSON 파일에서 불러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쓰려고 하는 이 JSON 파일은 뭐냐? JSON 파일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저거의 약자입니다. JSON이라고 하는 저거는 자료를 주고받을 때 형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형식이 사람이 읽기에도 편하고 프로그램들끼리 지들끼리도 데이터의 형식을 이해하고 써먹기에도 좋은 형식이 이 제이슨 파일이라고요. 원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미 지금 메이슨리를 쓰신 분들은 어떤 사례를 겪었을 거냐면 만약에 이 메이슨리가 탭으로 구분돼 있어. 이렇게 탭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요. 탭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이 탭을 눌러도 그 안에서 또 메이슨리가 돌아가고 이 탭을 눌러서 이 안에서 내용이 또 메이슨리가 돌아가는 거를 구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에러는 뭐였냐면 얘가 안 보이는 이거 탭은 뭐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보이고 나머지 내용은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 놓는다고요.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 놓으면 이미지가 이미 로드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메이슨리를 돌리면 이미지가 확 깨져 버린다고요. 왜?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로드를 해야 이 메이슨리가 어떻게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고 이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하나하나마다 정말로 뭐가 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포지션이 absolute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리스트 하나마다 왼쪽에서 얼마큼 와야 이 자리야, 왼쪽에서 얼마큼 와야 이 자리야, 위에서 얼마큼 와야 이 자리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동으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메이슨리 라이브를 쓴 거라고요. 이 메이슨리 라이브가 잘 돌아가려면 이미지가 웹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HTML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저 이미지의 크기를 얘들이 저 메이슨리가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몇을 떨구면 벽돌 내셔야 되겠네 라고 해서 지가 짜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예제는 얘가 없다고요. 메이슨리가 언제 돌아가야 돼? 여기에 우리가 제이슨 파일에서 파일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에 온전한 이런 형태로 내용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메이슨리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돌려버리면 이미지가 죄다 깨져버린다고요.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다운받으신 거 볼게요.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이미지 로디드 ex01 파일을 보실게요. 이미지 로디드 ex01 파일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미지 로디드,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에디터로 열어보실게요. 여셨습니까? 사이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로디드 구글 해볼게요. 사이트 들어가 주십시오. 사용법을 보고 올 거니까 이미지 로디드 구글 해주세요. 들어가셨습니까? 이미지 로디드. 자, 이 이미지 로디드는 누가 만든 거냐면 어떤 개발자가 만든 거냐면 이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메이슨이 만든 친구가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파일 네임이나 그런 게 비슷해요. 메이슨이 만든 개발자가 만든 사이트가 얘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URL이 똑같죠. 디산드로 해가지고 얘가 똑같다고요. 같은 놈이 만든 거라고요.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든 CDN으로 불러오든 로드를 하고 jQuery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이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가 로드된 다음에 뭘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시켜라 라고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그 문법으로 다운받으신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얘가 이 스크립트가 바디 위에 있으니까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d, jb, 이미지라는 부분에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이미지가 브라우저가 다 읽히면 브라우저가 얘를 다 읽으면 읽은 다음에 메시지를 띄우고 싶다고요. 읽은 다음에 자 지금 잘 보시면 얘의 애프터래요. 얘의 애프터에다가 p 태그를 만들고 all image are loaded 해서 이런 메시지를 패러그래프로 띄우래요. 요거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거에 aft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시면
얘가 all image와 loaded는 분명히 코드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body에는 없었는데 브라우저가 얘를 다 읽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겠다고요. 위치가 중요해요. after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after가 어디? 내용이 D가 아니에요. 내용이 D가 아니라 얘 뒤에라고요. 이 태그 뒤에라고요. 이 태그 안쪽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태그 뒤에다 하고 있다고요. after. 확인됐습니까? 그럼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after가 있다는 얘기는? after가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입니까? before도 있다는 얘기예요. before 해볼까요? 그럼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 태그의 위,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요. 그죠?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가 더 늘었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요소를 선택하실 때 선택한 거 바로 다음 거 A 바로 다음 거 어떻게 선택해요? next A 바로 이전 거 A 태그 바로 이전 거 PREB A 태그에 이 요소의 자식 중에 어떻게 선택해요?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요소의 자식 중에 find가 있지 않습니까? find 이 요소의 자식 중에 또 뭐가 있죠? children 자식들이라고 할까 그러면 children 네. 이 요소의 부모 parent 가까운 부모 closest 해서 가까운 부모 중에 div 이렇게 선택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가 생긴 거야? 이렇게 하고 before 하면 뭐라고요? 이 요소의 바로 전 거 얘랑 똑같다고요. 이 요소의 바로 다음 거 뭐예요? after. 됐습니까? 한꺼번에 다 차곡차곡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find 말고 또 그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요소 중에 클래스명이 액티브인 거 선택자 A 중에 클래스명이 액티브인 거 어떻게 선택해요? 필터. 그렇지. 여기에 액티브 됐습니까? find, filter, children, closes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하고 형제자매 얘 A 요소 말고 나머지들 어떻게 하냐고요? siblings 한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아까 파일에서 보면 제이슨 파일을 열어볼게요. 데이터 폴더 안에 제이슨 파일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 하나 안에 타이틀과 이미지와 이미지 안에 썸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HTML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된대요? 저게 지금 HTML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UL로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여기에 리스트로 하고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열려야 되니까 에이트로 감싸야 되겠고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열리는 거니까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클릭했을 때 이렇게 큰 이미지가 보이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얘가 되려면 얘 경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완료본의 HTML을 보고 있지만 HTML 원본에서는 없던 태그가 우리가 지금 JSON 안에서 여기다 넣어줘 라고 했더니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고요. JSON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아까 단순히 그냥 값을 가져와서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찍었던 거랑 뭐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많고 그 데이터를 리스트로 넣어줘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예제로 오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main.js라니까 지금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 로드되어 있고 로드가 된 다음에는 걔를 벽돌 레이아웃을 할 거니까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 그거를 벽돌 레이아웃으로 바꿔 라고 해서 메이슨이가 이미 로딩이 되어 있다고요. 메이슨이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설명할 때 이미 했었으니까
사용법은 알고 있고 main.js로 가볼게요. main.js 열어봅시다. 다시 JS 폴더 안에 main.js 비어있는 상태고요. 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ain.js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웨더 API 했던 것처럼 데이터 폴더 안에 컨텐트 JSON의 파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리를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 HTML을 보면 그걸 어디에 넣어줘야 됩니까? 여기 사이에, 여기에 이 클래스명 갤러리의 내용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변수명 갤러리를 변수명으로 잡을게요. 변수명 컨테이너라고 잡겠습니다. 갤러리 가져올게요. 됐습니까? 자, 갤러리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 줄 거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 우리가 제이슨 파일로 해서 여기 안에 리스트가 들어올 거니까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주소로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태그가 블러 해서 이게 여러 개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고 얘들한테 클래스명이 뭐가 있게 할 거냐면 갤러리에 아이템이 있게 하겠다고요. 자, 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메이슨리를 돌려주세요. 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여기에다가 얘 안에 있는 것들이 메이슨리 벽돌 레이아웃이 되게끔 작성해 주십시오. 지금 UL에 li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얘들 클래스명 갤러리 아이템이 벽돌 레이아웃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메이슨리에 가서 사용법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이슨리에 가서 여기에서 getting started 하면 어느 페이지든 여기에 설명이 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뭘 확인하래? jQuery에서 initialize 시작하는 방법을 보래요. 메뉴만 봐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jQuery에서 시작하기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jQuery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지금 위에 HTML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HTML이 그리드 안에 그리드 아이템이 있고 이 그리드 아이템들을 벽돌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친절하게 얘들 감싸고 있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가 누구예요? 얘지 않습니까? 그치? 얘한테다가 벽돌 레이아웃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 이 부모한테다가 메이슨이라는 얘를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누구의 하나하나를 벽돌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그리드 아이템을 벽돌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선택자로 걔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죠? 걔 하나하나 너비를 CSS에서 안 잡고 만약에 jQuery 잡을 거면 여기다 쓰라고 돼 있고 그래서 요게 사용법이라고요. 얘를 카피를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넣어주는데 우린 얘가 누굽니까? 얘 그리드가 누구예요? 갤러리고 갤러리가 변수명 어디에 저장돼 있어? 얘에 저장돼 있고 그럼 변수명을 그냥 가져오면 되겠고 아이템 셀렉터는 누굽니까? 아까 얘 요거 하나하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너비는 230을 지정할게요. 간격도 지정하겠습니다. 사이사이 간격은 10픽셀 하겠다고요. 저장하고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HTML에 얘들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다 직접 쓰겠다라는 게 아니죠. 직접 써버리면 나중에 더보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안에 JSON 파일 저기 파일의 구조를 보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아까 이미지의 아이콘을 만들었던 것처럼 웨더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림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림이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 JSON 파일에서 불러와서 할 일이라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써볼게요. 요 컨텐트 JSON의 파일을 불러와서 할 일 밑에다 작성을 해볼게요.
get json 해서 가져온다라고 했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파일의 경로가 들어오고, 그걸 가져와서 할 일은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function 마찬가지 데이터로 몰고 들어올 거고요. 이게 문법이었다고요. JSON 파일에 있는 걸 불러와서 할 일이라고요. 이게 파일의 경로를 적으래요. 파일의 경로를 적는데 이 파일의 경로가 지금 우리 main.js 작성하는 누구 이 main.js가 어디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밖으로 한 칸 나가서 어디 있어? 데이터 폴더 안에 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로를 이렇게 적으셨죠. 여기에서 한 칸 나가서 어디에 데이터 폴더 안에 얘라고 정보하셨다고요. 그러고 콘솔에서 로그 하고 성공이라고 메시지를 띄워 보려고 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 찍어 본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JSON 파일을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건 누구만 되냐면 웹에 올리기 전에는 누구만 되냐면 파이어폭스에서만 돼요. 크롬에서 확인 불가. 아까 완료본을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완료본도 지금 제가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있는데 이 완료본을 크롬에서 한번 볼게요. 크롬에서 읽기나 크롬에서 보면 안 된다고요. JSON 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렌더링해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브라우저는 로컬에선 파이어폭스뿐이 없다고요. 그럼 이거 웹에 올려서는 크롬에서 안 되는 거냐? 웹에 올리면 다 된다고요. 웹에 올라가는 순간은 다 되지만 로컬에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어디서 해보셔야 돼? 지금 작성한 것도 어디서 해보셔야 됩니까? 파이어폭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파이어폭스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폭스에서 보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콘솔에서 볼게요. 콘솔에 메시지가 뭐가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파일에 뭔가 이상이 있대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 폴더 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경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로 안 이상해요? 지금 어디 제 파일 경로로 보면 탐색기로 보면 지금 저는 저 예제가 어디 있어? 분명히 이 14번이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에 있는데 지금 콘솔에서 봤더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jQuery 폴더 안에 데이터를 찾고 있다고요. 어느 폴더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 칸 나가서 여기서 데이터 폴더를 찾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HTML 볼게요. 인덱스 HTML에서 우리가 이 main.js 파일을 여기에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코드 자체가 어디에서 풀려진다고요?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어디에? 인덱스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서 어떡하겠어? 여기에서 한 칸 나가서 데이터 폴더 얘를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폴더 바깥쪽에 나가서 컨텐츠를 찾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경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위치가 얘가 어디서 풀린다고? 인덱스 HTML에서 풀린다고요. 인덱스 HTML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인덱스 HTML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텐츠 JSON은 어디 있습니까? 같은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파이어폭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 콘솔에 메시지를 보자고요. 성공. 됐나요? 경로가 이제 제대로 불러온다고요. 자,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웹에 올라가면 전에 한번 누군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질문했어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해서 질문한 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 지금 저게 없으나 지금 화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웹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웹에 올라가면 그 사이트의 루트를 의미합니다. 루트라는 건 인덱스 페이지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요. 저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는 제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인덱스 파일 얘한테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파일이 지금 인덱스인데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폴더에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 있다라고 해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이 인덱스 파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인덱스 파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 폴더 안에 여기로 옮겼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폴더 안에서 JS 폴더 안에 메인 JS를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찾는 게 아니라 얘 바깥에 이 사이트의 루트에 가서 여기 안에 찾는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요거 사이트의 루트에 가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메인.js에서도 사이트의 루트에 가서 데이터 폴더 안에 컨텐트 JSON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하나하나의 값마다 할 일을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파일에서 불러와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하나의 아이템, 요 하나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HTML에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HTML에 가볼게요. HTML에 요거 주석으로 완벽하게 좀 처리 좀 할게요. HTML에 가주십시오. 안에 온전하게 다 써볼래요. HTML에 가주십시오. 저 제이슨 파일의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가 li 하나씩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li 하나하나에는 여기에 a 태그 있고요. a 태그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큰 이미지 경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a 태그로 감싸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다고요. 이미지 소스 해서 여기에 작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요. 우리가 제이슨 파일에 하나를 가져와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jQuery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마다 할 일이 필요하냐면 이 각각의 요 파일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너 안에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타이틀을 안 넣었구나. 다시 여기에서 alt 있고 alt 있어서 얘 이미지의 제목이 와야 되겠다고요. 컨텐트 제이슨 파일 안에 하나 얘들마다 할 일이 제목을 가져와서는 어디에 여기 제목으로 넣어주고 작은 이미지의 경로는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주고 큰 이미지의 경로는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줘서 얘들마다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어줘야 된다고. 자, 넣어줄 때 요거 얘들마다 할 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HTML에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HTML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뭐마다 할 일은 어떻게 쓰죠? 밑에다 써볼게요. 만약에 jQuery라고 한다면 그리고 HTML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체들마다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만약에 클래스명 리스트마다 할 일은 each 이렇게 쓰죠. 블러 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클래스명 리스트마다 할 일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금 요 컨텐트 제이슨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들 요 녀석은 아직 HTML에 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HTML에 없는 이 요소 요거 만든 거마다 HTML에 없는 요 컨텐트 제이슨이라는 건 HTML도 아닐 뿐더러 이 HTML이 아닌 요거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들마다 할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얘들을 컨텐츠 제이슨을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왔냐면 이렇게 불러왔어요. 달러 사인하고 이렇게 불러왔다고요. 그래서 얘 안에 아이템 요거 하나마다 할 일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each data. 요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다 할 일. 그래서 인덱스 번호 앞에 있는 건 인덱스 번호로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아이템은 요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펑션 이 가로가 하나 더 있냐? 네. 자, 얘는 요 i는 누구냐면 요거 하나하나마다의 인덱스 번호로 할 일이 있을 때 써먹는 거고 요거 하나를 가져와서 일을 시킬 때는 얘라고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콘솔에다가 아이템 하나 첫 번째 거에 요게 인덱스 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에 타이틀을 다시 한번 콘솔에 찍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에 타이틀을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아이템은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아마 콘솔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나올 거니까 얘들마다 할 일이라고 해놨으니까 아이템에다가 콘솔 다시 한번 볼게요. 콘솔 로그 아이템에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고 아이템에 타이틀을 찍는다고 했으니까 점 타이틀 해볼게요. 파이어폭스에서 보십니다. 콘솔 볼게요. 어떻습니까? 콘솔에 각각의 요소의 타이틀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다고요. 각각의 타이틀이 콘솔에 이렇게 쭉 찍히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안에서 아까 우리가 뭘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거를 아까 우리가 웨더 아이콘에 이미지 했던 거랑 다른 게 없죠. 웨더 아이콘에 이미지 했던 거랑 다른 게 없다고요. 요거 아까 만드셨습니까? 얘 그대로 카피해 올 거라고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서 지금 제이슨에서 불러와서 바꿀 영역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죠? 세 개가 다 지금 이거 하나 해본 거라고요. 타이틀을 콘솔에 찍어본 거라고. 타이틀을 콘솔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게 해야지. 이미지에 Alt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겠다고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얘는 변수명 플러스 여기서도 여기까지 문자 플러스 변수명 플러스 문자 플러스 변수명 플러스 문자 해서 마무리해서 얘가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웨더 아이콘에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랑 다를 게 없다고요. 양이 많아졌을 뿐이지.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그냥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들 때마다 지금 아까 콘솔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콘솔은 하나하나 얘들마다 할 일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해서 콘솔에 찍었고 요거 하나 해서 콘솔에 찍었다고요. 그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리스트를 몽땅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꺼번에 얘한테 빵 넣어줘야 된다고요. 위에다가 할 때마다 여기 넣어주면 브라우저가 되게 힘들어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미리 이것들을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묶어줄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명해서 엘리먼트라는 걸 빈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엘리먼트는 값이 여러 개가 차곡차곡 들어올 수 있는 뭐여야 되냐면 배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배열을 만들겠다고요. 엘리먼트 빈 배열을 만들 거예요. 대괄호 하는 게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빈 배열을 하나 만들겠다고요. 그럼 얘들마다 할 일은 뭐냐면 아까 콘솔을 넣은 것처럼 이 값들을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밀어 넣어야 된다고요. 기존에 얘 한번 하면 요거 한번 하면
여기에 이거마다 할 일이라고 했으니까 얘들마다 이거 한 번에 걸렸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여기 이 엘리먼트 안에 누가 요거 하나가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가면 여기 있는 걸 받아와서 얘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li가 저장되어 있는 뒤에다가 넣어줘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돼요? 배열에서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존의 배열 뒤에 값을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다운받으신 예제 안에 파일을 보실게요. 다운받으신 거 안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배열 안에 값을 밀어 넣는 얘가 있다고요. 열어보실게요. 자, 열어보시면 기본 배열은 이렇게 해놨대요. 요 어레이명에 1, 2, 3뿐이 없지만 거기에다가 뭘 밀어 넣었어요? 4라는 값을 밀어 넣었다고요. 이 변수에다가 값을 이걸 여기 자리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게 push라고요. 밀어 넣기. 됐습니까? 기존의 배열에 이 값을 밀어 넣는다고요. 기존의 누구에? 기존의 li 하나 있는 거에 두 번째에 li를 붙여서 밀어 넣어야 된다고요. 배열의 뒤에다가 얘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밀어 넣는 게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드를 보죠. 밀어 넣어야 되겠다고요. 한꺼번에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밀어 넣겠다고요. 차곡차곡 한꺼번에 밀어 넣겠어요. 그래서 변수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넣겠다고요. 잠깐만요. 이거를 배열로 만드는 거 이제 이게 아니라 볼게요. 주소로 처리하자. 뭘 만들어야 된대요? 이것들마다 값을 가져와서 우리가 누굴 만들어야 된다고? HTML 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거 그대로 다 카피, 얘를 다 카피, 아까 HTML에 임시로 만들어놨던 녀석을 카피합니다. 자, 너트에 지금 이제 문자를 구분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로 감싸요. 더하기. 얘도 어디까지가 문자입니까? 여기 큰 따옴표까지가 문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고 더하기. 큰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얘도 작은 따옴표로 감싸준다고요. 더하기. 요거 큰 이미지 어떻게 가져와요? 아까 타이틀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아이템의 타이틀이라고 가져왔잖아. 얘가 아이템의 요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받아왔고 그거의 타이틀이었다고요. 큰 이미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지라는 항목 안에 라지에 있다고요. 이미지라는 항목 안에 라지에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이템의 이미지스라는 거 항목 안에 라지에 있다고요. large.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그 다음에 더하고 여기 앞에까지 큰 따옴표까지 문자 더하기 작은 이미지. 이 문장 끝까지만 완성할게요. 작은 이미지는 뭐랍니까? 썸이래요.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문자지 않습니까? 작은 따옴표 더하기 제목 아까 가져왔잖아. 아이템의 타이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부터 끝에까지도 문자죠. 더하기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이렇게. 제이슨 파일에서 하나하나 값을 불러와서 그 하나하나의 값마다 할 일 해서 인덱스 번호를 물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여기 특별히 지금 일을 한 건 없지만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그러니까 아까 제이슨 파일에서 컨텐트 제이슨 파일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아이템 하나로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인젯을 보면 그 아이템 하나하나마다를 받아와서 각각의 아이템 안에 있는 이미지 중에 라지
각각의 아이템 안에 있는 요 이미지 중에 라지 얘가 링크의 경로로 되어 있다고요.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나와 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는 alt 해서 얘의 정보까지도 있고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받아와서 여기 변수명 아이템 html에다가 저장을 했다고요. 자,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만 하면 이건 지금 얘들마다 할 일 해서 요거마다 할 일 해서 이거 안에 값을 불러와서 변수명 얘 저장만 했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한번 지나가고 또 두 번째 여기로 들어오면 기존의 얘들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값, 기존의 그러니까 변수명 어디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값이 다시 이 두 번째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고 우리가 얘들을 어디에다가 모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HTML에 지금 비어있는 HTML에 여기 이 비어있는 이 자리에다가 li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기 있는 파일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안에다가 이 모든 내용들을 리스트 형식 요 하나 형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요게 여기 저장돼 있으면 그 다음 거 두 번째 가서는 기존의 얘가 유지된 채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요. 자, 얘들을 그래서 담을 그릇을 우리가 하나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다가 그릇을 하나 이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지웠는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변수명에서 엘리먼트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 이건 하나 안에 값을 배열로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빈 배열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 빈 배열에다가 얘들 JSON 파일 안에 데이터 하나하나 값을 다 li 형식으로 바꾼 요거가 요 엘리먼트에 차곡차곡 쌓이게 해줘야 된다고요. 엘리먼트에 차곡차곡 쌓이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메이슨리를 돌리려면 얘가 온전하게 파일에 다 로드 된 다음에 그때 메이슨리를 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파일에 저 li가 다 로드도 안 됐는데 메이슨리를 돌려버리면 메이슨리가 틀어진다고요. 메이슨리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벽돌 레이아웃처럼 만들려고 리스트 하나하나마다 각각 다 포지션을 억지로 넣어주는 게 메이슨리가 하는 거였다고요. 그 메이슨리가 하는 거를 이 리스트가 다 로드되기 전에 걔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갤러리 아이템에다가 클래스명을 뭘 하나 더 넣어줄 필요가 있냐면 CSS에 가볼게요. 메인 CSS를 보시겠습니다. 메인 CSS에 보면 27번 라인을 보세요. 메인 CSS 27번 라인을 보면 isLoading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이 isLoading 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그 리스트 하나하나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난이 아니라 오페서티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isLoading 이라는 클래스명은 리스트들이 아직 메이슨이 되기 전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li에다가 isLoading도 있어야 된다고요. 넣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요거를 안 넣었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빈 배열에다가 이것들을 뒤에 차곡차곡 넣는다라고 했어요. 기존의 배열에 있으면 배열 뒤에 얘들을 차곡차곡 넣을 필요가 있다고요. 자, 요 아이템 HTML에는 이 each라는 메서드가 돌아갈 때마다 아이템 HTML에는 요거 하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JSON 파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li로 만든 녀석은 우리가 보기에는 리스트 태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템 HTML에 저장되어 있는 건 순수하게 문자예요. 이게 태그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여기 빈 벨에 저장하고 빈 벨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어디에다가 HTML 여기 비어있는 이 HTML에 URL에 li에다 넣어버리면 이건 태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li가 글씨로 확 뿌려진다고요. 글씨로 확 뿌려지면 이게 리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li의 클래스명 아이템 어쩌고저쩌고 해서 글씨로 나오지 이게 태그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자, 태그 형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JSON 파일에 있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지금 저장했습니까? 아이템 HTML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HTML, HTML에 저장되어 있는 건 순수하게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꿀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jQuery 문법을 이용해서 얘를 어디에다가 아까 URL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jQuery 문법을 쓰려면 jQuery의 문법을 쓰려면 얘가 뭐로 박혀 있어야 되냐면 jQuery의 오브젝트로 박혀 있어야 돼요. jQuery 오브젝트? 그게 뭐였지? 우리가 요소를 선택을 해서 변수를 저장을 할 때 위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왔을 때 여기 앞에다 달러를 붙인다라는 게 이 요소를 jQuery 객체로 만든다라는 뜻이었다고요. 이렇게 바꿔야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기타 등등 jQuery 문법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jQuery화 하는 거라고요. jQuery 오브젝트로. 자, 근데 jQuery 오브젝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jQuery 오브젝트에서 뭐를 할 필요가 있냐면 태그 형식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돔 요소로 추출한다라고 해요. 돔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돔 요소로. 여기에서 돔이라고 하는 건 다큐먼트의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문서 자체에서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돔 요소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 더 늘려서 볼게요. 자, jQuery 문법으로 바꾸려면 걔가 jQuery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jQuery 오브젝트로 바꾸려면 앞에 달러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jQuery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이 달러, jQuery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이 달러에서 태그 형식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jQuery 객체로는 이렇게 불러 해서 여기에 뭐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의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li를 태그 형식으로 다시 추출하는 방법은 get입니다. 자, 우리가 이 get은 언제 써봤었냐면 jQuery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컨트롤할 때 해봤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컨트롤할 때는 그 오디오 태그 자체 속성에서 플레이를 비디오 자체 속성에서 플레이를 넣어줘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라고 해야지만 jQuery에서 그 요소가 플레이가 됐었다고요. 그때 태그 자체의 속성을 가져와 라고 할 때 get을 썼었다고요. 지금 메이슨이는 이 태그 자체의 속성이 있어야지만 걔가 뭐가 된다고요? 메이슨이 벽돌 레이아웃이 된다고요. 그럼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불러왔습니까? 그전에는 이미 HTML에 URL에 li에 태그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는 걸 넣어주는 과정에서 걔가 태그처럼 들어가라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get으로 하나하나 불러온다고요. 자, 설명한 거를 써볼게요. 여기에서 넣는 건 우리가 여기 빈 배열에다가 엘리먼트라는 빈 배열에다가 이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열의 뒤에다가 차곡차곡 밀어 넣는 건 푸시 밀어 넣는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배열에다가 값을 밀어 넣는다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밀어 넣는데 자, 지금 이치가 어디서 끝나고 있냐면 여기까지가 이치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치가 끝났고 그럼 얘는 누구냐? 얘는 JSON 파일에 불러와서 할 일이 아직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다 주소로 헷갈리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자, 밀어 넣는데요. 뭘 밀어 넣는데 여기
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걸 밀어 넣었는데 이걸 그냥 밀어 넣어 버리면 글씨로 확 들어가지 걔가 HTML 태그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값을 value를 넣으면 들어가지만 이 value가 지금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근데 요게 jQuery 객체로 돼 있어야 되는데 jQuery 객체로 되려면 앞에 달러를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달러를 붙이겠다고요. 아까 이 부분입니다. jQuery 객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걔를 이걸 태그 형식 HTML 태그 형식을 추출하는 건 또 get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get이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의 그 자체가 아니라 HTML 자체 li 태그 속성의 자체가 선택이 된다고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 엘리먼트에다가 밀어 넣겠대요. 그러면 얘들마다 할 일에서 아까 제이슨 파일마다 할 일에서 그 제이슨 파일 하나하나마다 할 일에서 요 리스트를 다 차곡차곡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변수명 엘리먼트에다가 차곡차곡 넣었을 거라고요. 이게 돌아가면 자 정말로 그런가 엘리먼트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 콘솔에서 찍어 볼게요. 변수명 엘리먼트라는 빈 배열이었지만 지금은 배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콘솔에 찍어 보자고요. 자 지금 콘솔에서 확인해 보니까 얘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가 이치가 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마다 할 일에서 하나하나 값이 나오면 그걸 어디에 밀어넣는 거니까 엘리먼트에 밀어넣는 거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치 안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치 안쪽으로 넣어서 얘들마다 차곡차곡 넣어 차곡차곡 어디에 엘리먼트에 넣어 라고 요 안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콘솔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의 배열로 해서 몇 개까지 값이 39개까지의 배열로 하나하나 들어갔다고요. 지금 할 때 보면 맨 처음 거 볼까요? 맨 처음 거 보면 맨 처음에는 요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뒤에 푸시로 해서 이치 다음 게 들어가고 그 다음 푸시로 해서 또 다음 게 들어가고 기존의 배열 뒤에 하나씩 맨 끝에다 지금 밀어 넣고 있기 때문에 배열에서 이치가 돌아갈 때마다 그래서 이치가 39번 돌아갔나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엘리먼트라는 거 안에 이제 뭐가 저장돼 있어요? li에 블러블러 해서 39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엘리먼트에 있는 걸 어디에 넣어줘? HTML에 넣어줘야죠. HTML에서 어디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UL과 UL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보겠습니다. 자, JSON 파일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아이템으로 가져왔고 그 아이템을 아이템 HTML에다가 저장을 했고 아이템 HTML 저장되어 있는 걸 빈 배열인 어디에다가 엘리먼트에다 저장했다고요. 그럼 이제 엘리먼트 저장되어 있는 걸 어디에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HTML로 다시 보면 어디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내용으로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갤러리라는 클래스명을 우리가 위에서 변수명 뭐로 저장했었습니까? 컨테이너로 저장을 했었어요. 컨테이너의 내용으로 누굴 넣겠대? 여기 엘리먼츠에 있는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컨테이너에다가 넣겠대요. getJSON 안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ppend를 이용해서 A append B 하면 뭐였습니까? A에다가 B를 A의 내용 뒤에다가 넣는 거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누굴 넣겠대? 엘리먼트 얘를 넣겠다고요. 컨테이너에다가 append B 해서 A의 B를 이 A의 내용의 뒤에다가 넣는다 라고 해서 했고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새로 고침 검사해 보면 자 콘솔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제 검사기로 가볼게요. 검사기에서 UL에 불어보시면 UL을 열어보시면 이제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li가 있다고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여기 UL에 append에서 아까 엘리먼트에 있는 걸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준 형식대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메이슨리를 돌려야 되겠다고요. 얘가 브라우저 화면이고 얘가 검사에서 리스트가 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우리가 넣어놓은 무슨 클래스명 때문에? is loading이 있어서 오페서티가 이렇게 없다고요. 오페서티를 꺼보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is loading은 언제 꺼줘야 되냐면 벽돌 레이아웃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때 빼줘야 돼요. 저 is loading이라는 클래스명은 언제 뺀다고요? 벽돌 레이아웃으로 다 만든 다음에 빼줄 거라고요. 얘는 언제 할 거냐면 지금 요 get json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에 UL의 li 안에 리스트가 들어왔는데 그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리스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 로드 된 다음에 할 일이 필요합니다. 로드 되기 전에 메이슨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 틀어져 버린다고요. 미처 리스트 안에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서 아직 계산도 못했는데 메이슨을 확 돌려버리면 벽돌 레이아웃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가 온전히 다 로드되면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제 다운받은 거에서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는 걸 배웠죠. 여기 이미지 로디드라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 안에 id 어디 안에 id 여기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로드가 되면 할 일 해서 이미지 loaded function이라는 걸 배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 로드가 되면 여기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로드가 되면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쓸게요. 이미지 loaded 할 일. 자, 이미지가 다 로드 되면 그때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이제 엘리먼트 여기에서 이제는 이 HTML 안에 이 li를 불러오는 건 갤러리 안에 li로 불러와도 되고 또 저게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배열 아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 배열 안에서 뭐가 필요 없냐면 이제 is loading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제 한번 써보고 바꿔볼게요. 여기 안에 li니까 한번 이렇게도 써볼게요. 여기 안에서 find 해서 li니까 이게 찾아져서 거기에서 remove 클래스가 되나 한번 볼게요. remove 클래스 뭐가 없어야 돼요? 아까 넣어놨던 이 is loading 이라는 게 없어야 되겠다고요. 빠지나 봅시다. 아직 메이슨은 안 돌렸어요? is loading이라는 것만 없애봤습니다. 네, is loading이 다 빠져 있어서 온전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메이슨리가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매뉴얼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엘리먼트 자체를 저 안에 있는 게 어차피 배열로 li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jQuery 객체화해서 얘를 jQuery 객체화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rem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온 거나 다 똑같은 li를 불러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isLoading이라는 클래스명을 지운 거라고요.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는 뭐가 돌아가야 돼요? 메이슨리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 메이슨리를 돌릴 때 자, 우리가 메이슨리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메이슨리가 위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메이슨리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돌리는 게 있지만 지금 얘가 돌아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저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늦었죠. 여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언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여기 밑에서 돌려줘야 되겠다고요. 위에 얘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디로 한번 얘를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위에 썼던 걸 그대로 잘라서 어디로, 여기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 안에다가 여기가 뭡니까?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에요. 그 안쪽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작동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위에 걸 아래로 옮겼습니다. 위에 있던 메이슨리를 돌리는 코드를 아래로 내렸다고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잘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효과가 완료본하고 달라요. 완료본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커지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퍽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커지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제 메이슨리에서 보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완료본처럼 열었을 때 이렇게 커지는 듯한 효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우리 건 그냥 이렇게 팅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메이슨리의 디선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슨리의 디선드로에 오셨으면 메서드에 가보실게요. 뒤에다가 저런 효과로 나오는 게 자, appended라는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appended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보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면 요소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존의 배열에 기존의 리스트가 있는 거 뒤에다가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요 방법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배열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넣어준 통째로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싶다고요.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카피를 하렵니다. 얘에서 바꿀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얘가 아니라 컨테이너에다가 넣을 거니까 그대로 카피할게요. jQuery 문법을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카피. 얘가 아니라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가져오되 누구 안에 있는 거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돌린다고요. 이 엘리먼츠는 우리가 만든 이 엘리먼츠가 아닙니다. 이 엘리먼츠는 여기에서 쓰는 문법이었다고요. 여기 얘가 쓰는 변수명이에요. 메이슨리 자체가 쓰는 변수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슨리 자체가 쓰는 매개 변수명입니다. 우리 거랑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append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돌리면 한꺼번에 짠 나타났지만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대요? 커지면서 뒤에 추가하는 형식을 이용해서 벽돌 레이아웃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좀 전에는 깨졌다. 잠깐만요. 콘솔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appended를 쓰려면 얘는 메이슨리가 이미 로드돼 있은 다음에 얘를 불러오라고 시도하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코드 좀 볼게요. 이게 한번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이 얘가 돌아가는 거니까 얘가 단독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아까 주석 처리했던 걸 요거 주석 처리했던 걸 이미 돌린 다음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얘가 되는 거니까 이미 얘가 실행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잘라서 어디로 위로 다시 옮길게요. 이렇게 원래 있던 자료로 다시 옮겨주세요. 얘가 한번 돌아간 다음에 저거 버튼을 클릭하면 또는 이 리스트가 생성이 되면 걔를 뒤에다가 appended 추가하는 형식의 코드였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얘를 추가해 라는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료분하고 똑같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콘솔에 보니까 얘가 이미 돌아간 다음에 한번 돌린 다음에 얘를 시도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에 하나하나의 값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HTML을 넣었고,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이슨의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벽돌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까지 가봤습니다.